자, 안녕하십니까. 야채만 더블 주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 한 채널 액다의 주환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특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냥 요즘 컨텐츠가 좀 없지 않았습니까? 쥬라기 관련해서 고질라는 고맙게도 영화도 나오고 원래 제가 스타워즈로 시작하고 게임 방송도 하고 쥬라기가 저의 근본 덕질입니다만, 고질라는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뭐 몬스터버스 애니도 나오는데 쥬라기는 떡밥이 별로 없었거든요. 뭔가 애니메이션이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몇몇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겠죠. 그 혼돈 이론 카오스 이펙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새로 나오는데요. 깡! 쥬라기 시리즈에는 애니메이션이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피규어 관련된 거 언박싱도 많이 하고 쥬라기 시리즈 관련된 피규어는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질라 관련된 건 안 만들 겁니다. 왜냐면 고질라는 사실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고, 고질라는 쥬라기 시리즈보다 더 라인도 다양하고 빈티지 제품이 많기 때문에 고질라는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쥬라기 시리즈는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나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거나 해서 쥬라기 시리즈 관련 덕질을 할 때 난 쥬라기 시리즈가 너무 좋아, 쥬라기 공원도 좋고 쥬라기 월드가 좋아. 근데 너무 돈을 쓰고 싶어. 게임이든 피규어든 옷이든 여러가지 굿즈에 돈을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시리즈고요. 그래서 액다의 쥬라기 덕질 가이드, 지금 거의 피규어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피규어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뭐 블루레이라던가 그 외에 도서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피규어고요. 그 중에서도 빈티지 제품들입니다. 빈티지랄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쥬라기 시리즈에 입문을 하시면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통은 피규어로 시작을 하실 겁니다. 뭐 대부분이 피규어로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 대부분의 쥬라기 시리즈 팬들이 어린이거나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규어로 시작을 하실 건데, 피규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빈티지와 현대로 나뉠 거예요. 빈티지와 왜 현대로 나뉘느냐, 쥬라기 시리즈는 쥬라기 공원 시대와 쥬라기 월드 시대로 나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쥬라기 월드에 나왔던 뭐 블루라던가 인도미누스 렉스라던가 그런 녀석들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시기가 그렇게 나뉩니다. 쥬라기 월드 시대에도 쥬라기 공원 피규어가 나오고도 그러는데, 사실 쥬라기 공원 시리즈는 1993년 쥬라기 공원이 개봉한 이래로 계속 제품이 조금씩은 나왔습니다. 조금씩 나왔는데 2001년에 쥬라기 공원 3편이 관짝에 들어간 이후로 그 계보가 사실상 끊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암흑의 시대였죠. 1993년부터 2001년이 쥬라기 공원의 시대로 불립니다. 시리즈가 관짝에 달아갔죠. 제작상에 뭐 어른의 사정이 있었어요. 쥬라기 공원 3편만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거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암흑기가 있었는데, 쥬라기 월드가 개봉하면서 다시 이제 시리즈에 탄력이 붙었거든요. 제가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감사하다, 쥬라기 월드 시리즈가 작품성으로서는 항상 문제가 많았지만 한숨이 나오고 그렇지만 다시 뭔가 덕질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를 댔다는 측면에서 제가 쥬라기 월드 시리즈 그래서 좋게 평가하고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다뤄볼 거는 이 쥬라기 공원 시대 93년부터 2001년도에 빈티지라고 부를 겁니다. 저는 이 과거의 틀딱 시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쥬라기 월드 시대겠죠? 쥬라기 공원 시대 빈티지 피규어죠. 빈티지 피규어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고요. 이 빈티지 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구 위주입니다. 12인치 정도의 사이즈고요. 대부분 액션 피규어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18분의 1 사이즈겠죠. 18분의 1 사이즈고 액션 피규어 위주고 완구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것 치고는 잘 나왔는데 어쨌거나 장난감이란 한계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가 나왔던 시점 위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93년에 쥬라기 공원이 나왔죠. 그럼 쥬라기 공원 관련된 것들만 나와요. 그리고 잃어버린 세계가 나왔죠. 그럼 잃어버린 세계 관련된 그 피규어들만 나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 쥬라기 공원과 관련된 거 거의 안 나옵니다. 같은 말로 쥬라기 공원 3편에 쥬라기 공원 1편이나 잃어버린 세계랑 관련된 제품은 거의 안 나와요. 중고시장이라던가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간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할까? 세 번째 특징으로는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 검색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암흑기가 있었다. 암흑기. 이 암흑기 때는 쥬라기 공원과 관련된 제품들이 거의 사실상 안 나왔어요.
블루레이 리마스터 정도만 아마 나왔을고 피규어는 거의 사실상 없었거든요. 암흑기에 딱 하나 나왔는데 오늘 암흑기에 나온 것도 하나 다루긴 할 텐데,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2000년, 2010년대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빈티지 피규어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히 미개봉은 진짜 많이 비쌌거든요. 이 존리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가격대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이렇게 라인 분화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완구 위주였다. 이 완구는 지금은 헤스브로의 인수가 된 캐너라는 회사가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주라기 공원 잃어버린 세계까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라기 공원 시리즈 팬들은 캐너의 제품을 꽤나 높게 치고요. 캐너 제품들은 지금 많이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캐너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주라기 공원 시리즈 제품들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시리즈 주역 60공룡들의 제품은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좋은 퀄리티로 내줍니다, 보통.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캐너의 레드트렉스입니다. 첫 번째 주역 60공룡이고요. 가장 큰 제품이고요. 가장 비싸고요.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고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게 바로 이 캐너의 레드트렉스입니다. 캐너의 대부분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JP 마크거든요. JP 마크. 주라기 공원 마크가 공룡 몸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캐너 제품들의 특징이 이렇고요. 이 레드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설적으로 회자가 되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아직도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뭐 미개봉 제품은 거의 한 20만원?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에 구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 특징이라면 스탠 윈스턴 스튜디오의 18대1 스케일이었던가요? 스탠 윈스턴 스튜디오의 18대1 스케일의 매켓을 따갖고 만든 제품입니다. 훗날 소개할 제품이랑 가까운데 그래서 영화에 나올 티라노사우루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장난감들은 영화에 나오는 것에서 모티브를 따되 자체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자체적인 해석이 들어가는데 이 캐너의 레드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컨셉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만들었던 매켓에서 그 금형을 따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소장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반점이 있는데 이건 영화랑 별로 안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소설상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붉은색 기반에다가 검은색 반점이 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반이기 때문에 붉은색에다가 검정색 반점이 있습니다. 그럼 영화랑은 또 왜 그렇게 다르냐? 영화랑 아마 동시에, 영화 제작과 동시에 이 왕구의 출시, 왕구 뭐랄까 제작 같은 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소설판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운드가 나오고 이 속에 누르면은 고무로 돼 있는데 누르면은 소리가 납니다. 공룡 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쪽 허리 부분에. 저도 실제로 소장을 했는데 지금은 팔았고요. 그렇게 사운드도 잘 나오고 자립도 잘 되고 박스까지 있는 거는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 가치도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면 역사적인 주라기 시리즈 첫 피규어고요. 그리고 매켓에서 디자인을 따왔기 때문에 대단히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소설판의 디자인을 따왔기 때문에. 그리고 후설하겠지만 4마리의 대형 60공룡이 있습니다. 4마리의 대형 60공룡들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소장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개봉을 구하실 수 있으면은 구하시는 게 좋고요. 소리까지 나온다? 그럼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고요. 이 당시 나왔던 게 이렇게 소랑 코뿔소랑 반쯤 섞어놓은 트리케라톱스도 있고요. 아쉽게도 대단히 안타깝게도 주라기 시리즈는 이것도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만 거의 모든 제품들이 60공룡이 비쌉니다. 대형 60공룡들이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소형 60공룡이 비싸고 대형 초식공룡들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소장 가치가 떨어져서 이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영화 나오는 것도 별로 안 비슷하게 생겼고, 눈여겨볼 거는 여기 배틀 데미지입니다. 배틀 데미지라고 해서 공룡의 뼈랑 상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다른 파츠로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전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티라노만 기억을 하고 이런 대형 초식 공룡들이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라기공원 3편 보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라기공원 2편까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거부감 많이 들었는데 뭐 어쨌건 근본이다. 이거는 되게 이 공룡들의 배틀 데미지는 근본이고, 여기 다리 쪽에 이 주라기공원 이 JP 마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몬 카르노타우루스입니다. 이 당시에는 카르노타우루스라는 공룡이 마이너했죠. 영화에서도 안 나왔고 소설판에서도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뭐 어쨌건 흥미로운 거는 배색을 보시면 붉은색과 검정색 배색입니다. 훗날 카르노타우루스 주라기공원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든 뭐 장난감이든 대부분의 매체는 카르노타우루스가 붉은색에 갈색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녀석은 좀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검정색에 붉은색이고 이 이름에 데몬이라고 붙죠. 이게 훗날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 나왔던, 주라기 월드 시리즈 폴른 킹덤에도 나왔고 도미니온에도 나왔던 카르노타우루스 채색의 모티브가 됩니다. 데몬 카르노. 그것 때문에 유명하긴 한데 사실 소장 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 가치는 언박싱 돼 있는 이 새 제품 같은 경우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겠지만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소장 가치라던가 희소성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그래서 그 데몬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비롯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딜로포도 있고 이 카드도 같이 줬어요. 카드가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카드가 같은 의미로 벨로시랍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카드가 또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이 공룡만 딸랑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카드도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소장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만은 못하지만 역시나 이 풀세트는 소장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근데 외국에서는 소장 가치가 높은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랩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웨이브 2일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웨이브가 1이 있고 웨이브가 2가 있습니다. 웨이브 1이 먼저 나온 제품이고 웨이브 2가 나중에 나온 제품들인데 웨이브 1 같은 경우에는 요래요. 보면은 빨간색에 노란색 배색이거든요.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배색이고 이것도 웨이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웨이브 2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입니다. 요 파란색에다가 빨간색 배색입니다. 그럼 이건 웨이브 2예요. 영화에 안 나왔던 공룡들이 나오거든요. 유타랍토르도 사실 까놓고 말해서 최근에 암흑기가 오기 전에 주라기 시리즈 암흑기 시절에도 월드 시리즈 이전에 암흑기에도 그렇게 좋은 높은 가격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에서 나오는 공룡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그 초식 공룡들처럼 언박싱 안 된 박스는 값어치가 좀 높을 수는 있으나 언박싱 된 거는 그렇게 퀄리티도 좋은 것도 찾기 힘들고 그렇게 소장 가치가 높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룡과 사람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괴랄한 컨셉입니다. 이 당시엔 그랬고요. 저기죠. 이 포드 익스플로러죠. 멀쩡한 포드 익스플로러가 없죠. 자, 그리고 하나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 티라노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티라노가 주니어입니다. 왜 주니어냐면 아까 제가 소설판 얘기했죠. 티라노가 소설판 기본 배색이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소설판에 아성체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옵니다. 아성체, 새끼는 아니고 아성체가 나오는데 소설판에 이 아성체 티라노사우루스를 이렇게 제품화한 거고요. 근데 요것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소장 가치가 높진 않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마텔에서 복각판이 나왔죠. 이것도 웨이브 2에 해당하던 제품이었는데 익스플로러죠. 마텔에서 이게 최근에 복각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93년에 캐너의 제품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3년에 다른 제품들도 나왔는데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또 예전만 하진 못해요. 예전만 하진 못한데 호라이즌, 일본의 호라이즌이라는 곳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사이즈부터가 어마어마한데 벨로시랩터 같은 경우는 5분의 1 스케일, 딜로포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4분의 1 스케일,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16분의 1 스케일, 그리고 저기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19분의 1 스케일입니다. 대충 얘네 둘은 마텔 해머드 컬렉션이랑 얼추 비슷해요. 얘네 둘은 얼추 비슷하고 얘네 둘은 대충 뭐 프라이원 쪽이랑 비슷할 텐데 얘네는 거의 부르는 게 값이 없습니다. 얘네가 왜 부르는 게 값이냐? 스탠 윈스턴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매켓을 금형을 본떠갖고 내놓은 게 얘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장 가치가 높았습니다. 앗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지금도 소장 가치가 높긴 한데 근데 얘네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게 빈티지 킷입니다. 게러지 킷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비닐 모델 킷이라고 하고 뭐 게러지 킷, 비닐 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조립하고 도색도 해야 돼요.
조립도 내가 하고 도색도 내가 해야 됩니다. 조립도 그냥 조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됩니다. 이 보이세요? 이 보이신가요? 이 브라키오 같은 경우에는 이 턱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이거는 발톱 따로 안 해도 되네. 브라키오는 좀 편한 편이네. 근데 어쨌거나 보이시죠? 이 구멍도 지금 안 뚫려 있는 거? 다리 붙여야 되는데. 이거 아마는 이거는 복합판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건 짭이 많습니다. 이게 호라이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이 없어요. 지금도 부르는 게 값이고 미개봉된 거는 요즘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특히나 딜로포사우루스는 굉장히 매물 찾기가 힘들고요. 딜로포사우루스는 티라노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매물도 적당히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이면 사실 수가 있는데 50만원 정도 되는 매물도 봤고요. 근데 이게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스탠 윈스턴 스튜디오에 나온 그 매켓을 복제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티라노 보시면은 아까 레드 티렉스, 캐너의 레드 티렉스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같은 금형을 뜬 겁니다. 아까 그 캐너의 그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했던 레드 티렉스의 랑 그 부모가 똑같다 그랬나? 그래서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티라노 팔도 크고 조금 더 얄쌍하죠. 이 호라이즌 제품들은 아직도 수요가 있고요. 부르는 게 값이고요. 물론 많이 비싸게 부르진 않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다 모으면 한 돈 100만원은 깨질 거예요. 이 4종류 다 모으면은 돈 100만원은 깨질 텐데 일단 국내에는 사실상 매물이 없고요. 한국에 사실상 매물이 진짜 없고요. 어쩌다가 하나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미개봉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이 딜로포사우루스 미개봉 하나 봤고 브라키오랑 티라노랑 벨로시럽터는 향후 그동안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호라이즌 제품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주의점은 복제품이 많아요. 복제품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박스가 있는 걸로 사야 됩니다. 이 금형을 따갖고 따로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호라이즌 제품들은. 호라이즌은 무조건 박스 미개봉으로 사야 됩니다. 이거 호라이즌은 구하기 힘들어. 근데 그게 구하기 더 힘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중고가도 싸다. 그래서 호라이즌 제품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일단 조립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요. 조립 난이도도 높고 복제품이 아닌 것 사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보통 매물이 나온다면 완성품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성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는 박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호라이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지고 싶거든요. 가지고 싶은데 포기를 진작에 했습니다. 가성비가 안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건 나중에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호라이즌 제품은 지금도 수집 가치가 있지만 가성비가 참 떨어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잃어버린 세계 97년 잃어버린 세계 시대가 옵니다.